안녕하세요. 고대주와 강태공 잉글리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내신 및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리고 입시 강의를 맡아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 대표 강사 강태공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평상시 강의 어조와는 굉장히 다른 이런 컨셉을 준비를 했는데, 그 컨셉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 기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즉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든지 고1 2학기 정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비 고1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영어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저의 방법이 100% 맞지는 않지만 단연간 수년간 강의를 해보고 각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 조언 및 팁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학습 스타일에 접목을 시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 보면요, 영어 교과서 공부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그쵸? 약간 헷갈리죠? 영어 교과서 공부 방법?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서 공부 방법이지 그걸 뭐를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영어 교과서와 부교재와 그리고 모의고사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저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교과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내용상 보면은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상위권과 중위권이다 라고 나눠놨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을 뭐 편의를 그러니까 차이를 두겠다는 점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위권의 경우는 모의고사 영어 점수랑 내신 영어 점수가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점점 밑으로 중상위권으로 내려갈 경우 모의고사랑 내신 시험의 차이점 때문에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문법 문제가 1개에서 2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이 독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 안에 이제 실용문도 들어가고 안내문도 들어가고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문장, 삽입, 작문, 독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난이도는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즉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해 실력을 다져진 독해 실력을 통해서 모의고사 점수를 잡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이라든지 어법,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점수를 비등하게 만들어가는 반면에, 중하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라든지 시험 내용에 따라서 60% 이상의 60% 이상의 문법 문제가 나오는 그런 내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중하위권 친구들,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비가 잘 되어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의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다져놓는 게 좋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은요, 다른 과목과는 달라요. 즉, 여러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존재해요. 그냥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선생님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딱할 정도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에 반면에 얄미울 정도로 순간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루 전날 공부를 해버립니다. 하루 전날 공부를 해도 그냥 1등급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이런 식의 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영어 교과 공부 방법,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 하위권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의고사는 1개에서 2개의 문법 문제가 나온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평가원에 굉장히 객관적 출제가 됩니다.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의 수능 트렌드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잘못 읽었었어. 이 부분이 이제 잘못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내신의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고사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선생님의 경향에 따라 다르지만 60% 이상의 문법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60% 이상으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덤벼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실 시간 차라리 다른 과목을 보는 게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문법들 주요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필기를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하실 때 많이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암기력이 동반되는 출제다라고 적어놨어요. 암기력이 동반되는 출제다. 즉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작년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였었어요.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그 디모 고등학교에서 썼는데 빈칸 추론으로 이제 빈칸 어휘 추론으로 나왔는데 패션이라는 단어를 추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패션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빈칸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등장해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본문을 얼마만큼 예리하게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서 암기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암기력이 동반된다. 저는 여기에다 같이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암기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럼 또 뭐가 좋아야 된다? 시력도 좋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시력이 좋다. 내가 이거 문제를 여기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분별해내는군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었을 때 분명히 내신에서는 단단한 성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내신은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교과서 개요, 그리고 교과서 내 듣기와 어휘, 교과서 문법과 구문, 교과서 지문, 그리고 교과서 단원, 요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의 개요를 먼저 보셔야 돼요. 즉, 그 섹터라고 하죠. 그 레슨에서 이야기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문법 내용과 구문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구문 포인트는 나론이 A 보더스 B가 진행이 되는구나. 문법 부분은 여기에서는 투부 정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게 교과서 듣기 파트와 어휘 파트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등장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쓰는 학교도 있고 쓰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 출제 시험 문제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선생님 저희는 그럼 듣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등장하는 어휘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듣기 구문까지 모조리 다 암기를 하려고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과 구문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60% 이상이 문법 문제로 나오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교과서 문법과 구문이 가장 유력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인즉슨 이 부분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편해요. 왜?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제대로 아이들이 꼭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다. 내가 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꼭 줘야겠다. 너희도 이 부분 알아놔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 부분 잊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나서 4번째 단계가 나오는 게 교과서 지문입니다. 교과서 지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신 한 무조건 외워주세요.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신을 시험을 치면서 내신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 지문을 완벽하게 얼마만큼 숙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 및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원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레슨 1에서는요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슨 2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오고, 레슨 1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이탈리아 요리고 두 번째는 중국 요리고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 단원적으로 요약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국물이 주요하게 나왔고 해서 모든 부분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넣는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었을 때 모의고사 부교재 공부 방법이 나갈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 부교재 공부 방법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즉 트렌디한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트렌디한 구문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유형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렌디하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빈칸 추론이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는 빈칸 추론보다는 문장의 순서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주제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유형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니뭐니 해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휘입니다. 어휘 학습을 최소한 3개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는 학습을 해 두셔야지 그 해에 여러분들이 치를 모의고사에 대비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어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갖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두 가지만 해주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교재 공부법이에요. 부교재가 영어 실력 증강보다는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등급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저는 부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솔직히. 자, 그리고 모의고사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근데 부교재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부교재에 등장하는 본문의 수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겪고 계실 텐데, 고3 1학기 중간고사,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 특강 영어에서 등장하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많은 학교들은 120개에서 125개까지 보는 학교가 존재해요. 네. 고1, 고2 때 여러분들 40-50개 구문 정도 가지고 많다라고 했었는데 고3 때 갑자기 뭐가 됩니까? 3배가 튀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는요, 여러분들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포인트 해주시는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차라리 녹화를 하는 거, 녹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좀 오가니까 여러분들이 부교재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 선생님께서 하이라이트 치라고 하고요, 주제문 잡아주실 거고요, 삽입이다, 빈칸이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곧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요거 이외에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나고 나서 물어봐야겠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지, 좋긴 한데요. 어쨌든 물어보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학교 내신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터집니다. 여러분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제가 학교 내신 기출문제 분석은 따로 원래 저의 스타일대로 영상을 찍어서 뭐 파트 2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 보시고,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본문을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주고는 싶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오더별로, 순서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가 내신이, 우리 학교 내신이 1학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2학년 때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예비 중학교 친구들,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주일만, 하루만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실력이 진짜가 아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 2로는요, 제가 학교 내신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다음 파트 3로는 이제 수행평가 대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진지 모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